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금요일 같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빨간불이 정말 반가웠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양대 메이저 수급 속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2%가 넘는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시장이 오늘만 같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포트폴리오 전반적인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의 계좌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또 전문가분들이 냉철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저희가 시장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요일의 주상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를 파헤쳐보는 하루장터 시간입니다. 오늘 이슈는 어떤 건지 세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최진욱 본부장, 손여로 팀장, 그리고 강호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시장이 상승한 만큼 주요한 이슈들 잘 다뤄봐야겠죠.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이슈는 바로 자동차주입니다. 현대차 그리고 기아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까 걱정됐었는데 오늘도 정말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자동차주가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의견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올 긍정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현대차 기아 더 간다라고 보신다면은 지금 이 위치에서 좀 사도 되나요? 당연히 지금 이 위치에 사는 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좀 매매를 잘하신 분들이나 손절을 깔끔하게 좀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매매 가능하지만 그런 실력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동차 부품 쪽을 좀 보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2월 말쯤이 이제 배당 기준일이고 기아 같은 경우는 3월 중말이 이제 배당 기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매매를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취득을 한 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50% 이상 하겠다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을 1차적으로 소멸할 수 있는 뉴스는 나왔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제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차랑 기아를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현대차랑 기아가 1월달 이제 판매 추이가 조금 주춤하다 이런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죠. 다음 주에 현대차랑 기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가 널리 퍼진다고 하면 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일단은 현재의 위치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배당 기준일까지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차트상 부담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SL이나 화신, 서현 이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 오늘 좀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는데 수급 때문에 나쁘지 않으니까 나의 매매 실력에 따라서 좀 종목 차별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량이 지난달에 전년 동기 대비 4.6%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미국에서 월간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든 게 무려 18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근데 전체 차량 판매는 줄었지만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체 판매가 좀 줄어도 전기차 판매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생각보다 뭐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전기차 모두 다 판매량이 좀 증가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뭐 준비를 할 수 있었다면 1월 수출 동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자동차 부문에서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24% 이상의 증가율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저 효과가 나타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워낙 판매량이 높았기 때문에 살짝 주춤하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런 뭐 작은 소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이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월 달에 잠깐 4.6%가 감소했다라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라 또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가 오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금리 인하는 그러니까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기간이 사실 중요한 거죠. 이번 뭐 6월에 할 것이냐 혹은 하반기에 할 것이냐 이거의 차이인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자체가 좀 저렴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차량에 대한 수요가 또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 해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밀어왔었습니다. 이 뭐 출시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좀 밀어왔었는데 GM에서 다시 전기차에 대해서 좀 힘을 내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전기차의 부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관련해서는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다가 지금 뭐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모멘텀들이 같이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 굉장히 강한 순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대차나 기아에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낙수 효과로 이어지면서 실적이 좋았었던 이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서현이나 뭐 성우하이텍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고, 그 외에도 뭐 화신이라든지 뭐 그런 뭐 소형주까지도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뭐 에코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두올이라든지 이런 내장재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급 분산이 되면서 좀 순환매가 나오는 부분들 같이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주가 몇 년간 좀 극심하게 저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던데 이제는 좀 밸류 저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최진훈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골드만삭스도 이제는 자동차주를 봐야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자동차주 좀 밸류에이션에 좀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죠. 뭐 EV 시장에 좀 점유율이 좀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만큼 중국 업체들이 좀 굉장히 좀 치고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경쟁 심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도 일단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브리드 점유율이 미국 시장에서 한 9% 정도 나오고 있고 전기차 점유율이 한 8% 정도 나와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이브리드 차종에 대한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전기차 부분들이 있어서 매출이 좀 저조해도 결국에 이제 총 판매량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계속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굉장히 실적 대비해서는 PBR이 굉장히 좀 쌌었습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저평가라는 부분들을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주가 그 전에 좀 상방으로 많이 못 올라갔던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기아가 현대가 움직여주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는 오히려 저평가라는 메리트가 좀 부각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기보다는 결국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 뭐 트럼프 대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IRA 폐지 부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지금은 남아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주가가 계속 좀 탄력적으로 좀 나와주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저평가 관련해가지고 저 PBR 부분에 좀 테마가 형성이 된 상황이죠. 일단 좀 테마가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이 워낙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PBR주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고밸류 상단을 터치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밸류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까지도 좀 일단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 PBR에 대한 형성이 되어 있지만, 물론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담은 투자자분들도 있겠죠. 근데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PBR 테마가 굉장히 좀 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성을
노려보고자 좀 들어온 물량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고밸류 상담 부분들 좀 터치를 해주고 있는 기업들이 좀 워낙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부 좀 차익 매물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관점까지 좀 더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결국 이제 내연기관 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전기차보다 조금 더 오래 탈 수 있는 시기도 도래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기아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가 전기차 쪽에 좀 성장성이 좀 둔화가 된다고 해도 이미 하이브리드 쪽에서 그의 좀 수익성 방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그렇게 크게는 좀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아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눌림목이 나올 때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금 이제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전히 지금 구간도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주 세 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지만 단기간에 좀 급등한 만큼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동차주 전략 만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겁니다. 네, 제약바이오 주도주 자리 탈환할 수 있을까? 지금 국회에서 첨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세포 유전자 치료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고 하던데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정말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이 바이오가 주도주 자리 탈환할 수 있을지 강호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올해 상반기 좀 괜찮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지금 좋다라고 확신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이제 줄기세포나 이런 세포치료제와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이 HLB 지금 간암치료제에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좀 새로운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정책 관련해서 뭐 이슈가 좀 생긴다면은 좀 급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ADC 관련된 기업들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가 사실 대장주 격인 이 레고캠바이오가 좀 무너지게 되면서 사실 큰 시세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나 IT 종목이나 그다음에 오늘 또 자동차 관련해서도 수급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이 돈이란 것은 유한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섹터에 다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쪽에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 너무 긍정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사실 여러 가지 악재도 있는 기업, 이 개별 기업이지만 개별 이슈지만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기업의 특정 악재가 생기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고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은 좀 중소형 제약바이오주는 워낙 또 주가 변동성이 크다,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손요로 팀장님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최근에 이 미국이랑 중국이 바이오에 있어서도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에 뭐 어느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좀 보게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다음 주에 질문 주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이오는 긍정적으로 저점은 확인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성장주랑 경기 민감주가 저번 주랑 이번 주에 핫 키워드였다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정말 천천히 개인 투자분들 모르게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단 이제 코스피 제약이랑 코스닥 바이오 쪽의 수급들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 한 1주 반 정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해당 종목들이 저점을 다지는 부분이지 변곡점을 아직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게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 속에서도 미국에서 일라일리랑 노보노디스크는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마냥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퍼도 일라일리 같은 경우 한 110 정도고 노보노디스크 35 정도 되기 때문에 성장성과 안정성
안정성을 고루 갖췄다.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국내 제약 기업들 중에서는 뭐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이런 종목들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펩트론이랑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 아직은 조금만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섹터에서 이제 제약을 검색을 해보면 15개에서 20개가량의 이상의 종목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종목들도 추이가 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급도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강호진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업황 분위기보다는 그 종목이 갖고 있는 개별 모멘텀으로 변동성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정말 잘해 라고 하신 분들은 정말 제약이 달린 중소형주를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는 매매 좀 자신 없는데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같은 대장주부터 공략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유로 팀장님도 제약바이오는 대형주 위주로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진욱 본부장님은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제 좀 실적을 발표하게 될 텐데 실적이 다 좋을 걸로 전망되잖아요. 네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미중 갈등 부분들이 반사이익을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좀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뭐 거기서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거든요. 일단 이제 이 개정 법안이 만약에 좀 발의가 된다,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중국의 우시 바이오로직스랑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미 CDMO 시장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점유율이 많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지금 사공장 같은 경우가 이미 저는 주가에 실적이 지금 계속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사공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주가에 지금 얻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또 5공장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지금 저 PBR 부분들이 좀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를 조금 더 강하게 좀 트리거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미중 갈등에서는 최대 좀 반사이익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CDMO 업계에 있는 바이오 기업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CDMO 쪽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쪽에 지금 우시바이오 로직스 쪽이랑도 거래를 하고 있는 이제 협력을 좀 맺고 있는 바이오 기업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을 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눈을 돌리면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 바이오 로직스이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최근에 좀 한 차례 주가가 위로 올라오고 좀 늘렸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히려 지금 신규분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좀 반사이익에 대한 기업을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안전하게 삼성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을 볼 만한 국내 CDMO 업체들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섹터까지 저희가 두 가지 핫 이슈 파헤쳐봤고요. 다음으로는 시간외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거래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징주 5가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반도체 장비주인 펜텍이 시간의 거래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터치했는데 현재는 상승폭을 조금 줄여냈습니다. 또 삼형전자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시총 규모를 웃돌고 있다라고 하고요. 또 보유하고 있는 토지 자산 가치 재평가에 따라서 PBR이 더 낮아질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외에서 거래량이 붙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하기 직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가량을 달성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한미사이언스와 함께 시외에서 상승 중이고요. 이 밖에 HLB 그룹주들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두 자릿수대로 강하게 올랐었던 원전 관련주 우진엔텍도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오늘 크게 하락했던 XR 관련주 하이비전 시스템도 시간의 거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유로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섹터가 올랐지만 원전 관련주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탈락으로 체코 원전 수주가 프랑스와 한국 2파전으로 좁혀졌는데요. 시외에서도 원전주들이 또 한 번 올라주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그동안 참 많이 이슈였었잖아요. 다음 주 시장에서도 좀 더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좀 긍정적인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제 원전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전 관련 종목들은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고 있는데 수급이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가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이기 때문에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해서는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5G나 AI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전력 그 이상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신재생 에너지로는 안타깝지만 우리가 실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수준도 커버가 어렵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석 연료를 하거나 이제 원전 사업을 영위를 할 텐데 아무래도 좀 작은 에너지로도 큰 전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부분이 원전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환경 오염이 죽어도 싫어라고 하시면은 원전을 좀 관심을 두지 않으시겠지만 투자자로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고 주가 상승하는데 난 이거를 이용을 해봐야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원전 관련 종목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정부 여당 성격을 봤을 때도 원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업 활동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좀 주가 탄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 원전 수주를 손에 넣을까라는 뉴스가 나왔었고, 그다음 SMR 관련해서도 기술 개발이나 정부 정책 지원 등의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막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매매를 잘해라고 하신 분들은 매매를 잘 못해라고 하신 분들 일단 대장주부터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나는 매매를 좀 잘해, 나는 좀 단기적인 수익을 원해라고 하시면 뭐 한전기술이나 뭐 BHI나 뭐 이런 뭐 우리기술이나 이런 종목들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나무가나 뉴프렉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종목들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 갖고 계신 분들은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최진욱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시장에 이런 종목들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 비전 프로가 오늘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또 어제 나온 애플 실적도 나름 선방해 준 것 같은데 오늘 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는지 시간의 상승률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는 만큼 다음 주 시장에서는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이것도 신규분들한테 매수 관점 좀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기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부분들과 신규 사업지 2차 전지 쪽까지도 지금 진출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엔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 좀 탈출을 충분히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판매량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상치보다 좀 서프라이즈 이상의 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게 좀 단점이라 하게 되면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전 프로를 통해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좀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한 차례 우려감이 좀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비전 프로가 그래도 초반에 흥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가에는 지금 전부 다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비전 프로 관련주들이나 뭐 메타가치 또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일단 저는 이제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좀 우리가 이제 핸드폰을 쓰는 것처럼 좀 인프라가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가에 애플 비전 프로만 남겨가지고 계속해서 종목들이 위로 올라간다 하게 되면은 그 위로 인한 인프라 부분들이 좀 확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 보안성이 강화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텐데 일단은 지금 기대감에는 결국 주가는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데 신사업까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쪽에 대한 신사업에 순항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수주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업종 PER 밸류로 보게 되면은 지금 한 15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업종 밸류로만 놓고 봐도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에 위치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지금 25년까지 PBR이 한 1배 수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오히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뭐 당기순이익 부분들이 계속 좀 증가를 해주는데 PBR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까지도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저평가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히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내가 뭐 고가에서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 고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도 뭐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사업에 대한 외형 성장성 그리고 질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걱정을 크게 뭐 하실 필요도 없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